이번에는 4월 제가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제목을 라이브 와이어드라고 지었는데 이것은 책 제목이기도 해요. 생우배선이라고 뒤에서 얘기할 거지만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각자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서로의 경험과 먹는 것과 생각과 그런 것들이 각자 다른 세상을 만들어낸다 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뇌라는 것이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텅 비어 있다가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씩 채워가다 보면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이 되고 자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라는 의미의 단어인 것 같습니다. 자, 3월이 지나고 저도 많은 생각들이 바뀌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전의 나와 지금의 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이 4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길지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그날이 지나고 제 삶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바뀐 것도 있지만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프고 나니 부모님이 아프신 게 보이더라고요. 제 증상은 무엇이고 무엇이 잘 들고 진료는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얼추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른이 되나보다 생각도 들었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부모님의 몸 상태를 먼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구나 하는 후회도 생겼습니다. 언제나 받기만 했지 제가 베풀 기회가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영양제도 해드리고 안부 전화도 하고 예전보다는 많이 챙겨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나의 능력과 체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내가 모든 사람을 챙길 수 없다는 한계. 그러다 보니 가족을 먼저 챙기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와 아내, 내 가족까지, 그리고 처가까지 챙기면 나름의 소임을 다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이상은 챙길 수 있으면 당연히 좋죠. 하지만 무리해서 막 만나고 챙기고 그럴 깜냥이 저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다고 또 막 나대고 있습니다. 하물며 자녀는 매 순간의 선택이 최선이지만 그렇다고 최선의 결과가 나오진 않을 거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부모님들의 최선의 선택들의 집합입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두 현재의 삶에 100% 만족하며 살진 않잖아요. 가끔 또는 자주 원망을 할 수 있죠. 부모님을 적대시하고 그러진 않겠지요. 만약에 적대시할 거라면 경제적 자립을 이룬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엔 부모님을 미워하는 것 무의미합니다. 여튼 자녀를 잘 키울 만한 제 능력이 되느냐? 라는 문제에 선뜻 답을 못하겠는 거예요. 이렇게 내실에 집중하고 확장하는 데는 소극적이 돼버린 인간관계가 3월 지나고 저의 큰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생활해보니 부모님도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아침에 저를 깨우고 밥을 해주시느라 더 고생한 것도 보이고요. 이 생활을 언제까지 할 순 없을 것 같아 4월에 다시 본가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생활할지 계획은 가지고 나왔지요. 인스턴트 음식 안 먹고 과일과 채소를 먹으며 요리를 한다는 게 생각만큼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요리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식재료를 사고 준비하고 다듬는 게 너무 손이 많이 가요.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나태해지지 않기 때문에 일상을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밥, 라면, 빵, 커피, 주스, 콜라 등등 당의 축제였던 식단을 바꿨어요. 배추나 상추, 당근, 감자, 계란, 견과류, 바나나, 사과, 토마토, 두유 정도로 한 끼 반 정도의 식사량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급식으로 탄수화물과 나트륨을 보강하는 형태였지요. 집에서는 소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조미료도 한동안 전혀 쓰지 않았어요. 가끔 나트륨이 떨어진다 싶을 때 핫초코 분말 있죠? 그것을 조금씩 먹어서 보충했답니다. 가끔 고기가 땡긴다 싶은 날엔 대패목살을 사서 볶아 먹었었지요. 꼼꼼하게 챙겨 먹긴 했습니다만 이게 손이 많이 가요. 싸게 산다고 흑당근, 흑감자 사서 수세미질하고 채소는 씻고 계란은 삶고 등등 많이 먹은 당은 바로 소모해주면 괜찮다고 하는데 알게 모르게 그런 삶을 살고 있었나 봅니다. 식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기도 했고요. 약속도 안 잡고
학교랑 집만 오가면서 철저하게 계획된 일상을 4월 한 달간 살았답니다. 이때는 조금 더 푹 잘 수 있었어요. 자다가 한 번밖에 안 깼답니다. 몸이 놀래서 깬 거라 깨고 나서 1시간 정도 잠을 못 자긴 했습니다 말이지요. 그래도 4-5번 깨다 자다를 반복했던 3월보다는 확실히 나아진 거였어요. 잠을 잘 자니까 그때부터 체력과 체중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아프고 나서 5kg 정도 빠졌었는데 4월 중순이 되어서야 체중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몸도 어느 정도 수리를 마친 것 같았습니다. 3월에 국지관 행사들을 마치고 나니 4월은 좀 한가로웠습니다.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내야 했지만 1년짜리 농사 계획을 짜는 것보다는 수월했었지요. 해도 길어져서 밖에서 운동하기에 괜찮은 날씨가 되고 걷는 게 좋다고 해서 걷기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근처 읍내 한번 돌다 왔어요. 한 바퀴 돌다 보면 40분 정도 걸리는데 중간에 신호등도 있고 해서 그리 효율적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코스를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도 오르내리는 코스는 뒷산 가는 길입니다. 오르막길이 있어서 적당히 운동도 되고 왕복하는데 5km 조금 안 돼서 40분 정도면 갔다 올 수 있어요. 학교에서 많이 걸었다 싶으면 운동량을 줄이고 앉아만 있었다 싶으면 저녁에 좀 더 많이 걸었습니다. 하루에 10,000보씩은 걸으려 노력했어요. 시간으로는 1시간 가까이 유산소 운동을 한 셈이지요. 시작은 그냥 몸을 회복하는 운동이었었지만 그러면서 음악도 듣고 생각도 정리하고 자연도 보는 등 나를 온전히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하다가 인터넷 좀 하다가 자는 일상이었는데 나를 바라보고 관리하는 시간이 들었답니다. 퇴근하고 저녁 먹고 다른 운동까지 하면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루틴이 지금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일들 마무리하고 일이 없으면 책도 읽고 하다 보니 몸과 정신이 건강해지는 느낌도 듭니다. 조금씩 뛰기도 하며 전보다 더 건강해진 상태로 사는 듯 했습니다. 물론 잠을 못 자서 100% 건강하진 않았습니다. 몸이 아파서 깬다 그런 것도 있었는데 무서웠어요. 다시 아플까봐. 한동안은 불을 켜놓고 잠이 들었답니다. PTSD라고 하는 증상이 결코 가볍게 볼 수만은 없더라고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찾아옵니다. 정말 여유 있을 때. 그리고 극복해야지 마음을 먹더라도 극복이 쉽게 안 돼요. 언제까지 이 싸움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쉽게 지칩니다. 진짜 몸과 마음의 건강은 있을 때 잘 관리해야 됩니다. 괜찮다고 막 함부로 쓰다 보면 반드시 청구서가 날아오기 마련이더라고요. 자기 모든 역량의 70에서 80%를 꾸준히 발휘하는 것. 100%를 발휘하지 않는 것이 그게 최선이더라고요. 짠 것을 멀리했더니 딸기를 먹어도 짠맛이 느껴집니다. 이런 경험을 볼 때 먹은 것, 듣고 생각하고 움직인 것으로도 내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언어를 사용하며 꾸준히 움직여야 건강해질 수 있나 봅니다. 2월의 저와 4월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이죠. 화를 낼 일도 없지만 화를 내지도 않으니 마음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과 언어를 발산하는 것은 차이가 있지요. 내가 가진 모호한 생각을 언어로 정의해버리면 그 언어에 제가 종속되어 버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것을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마음에 들 수도 있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잘 지낼 수 있어요. 평소엔 대면하고 어려울지라도 그 사람이 싫다라고 뱉지 않았기 때문에 잘 지낼 수 있는 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신 싫어 하고 말로 뱉어버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하고 마음에 들어도 함께 할 수 없어요.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보니 지금의 나는 이전의 나의 결과이자 이후의 나의 원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좋은 나를 만나기 위해선 지금 관리를 해야겠지요. 내가 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마음 빼고 모든 세포들이 바뀌었는데 이것을 나라고 할 수 있을지 그거는 되게 철학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3주 있으면 세포들이 모두 바뀐다라고 하잖아요. 제 몸을 이루는 세포들이요. 그러면 저는 3주마다 바뀌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과학적 논제 중에 이런 비슷한 질문이 있었어요.
A라는 사람은 전신마비입니다. 그리고 B라는 사람은 뇌사 상태입니다. 그러면 A의 뇌를 B의 몸에 이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소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소생한 사람은 A일까요? B일까요? 이런 논제입니다. 어디까지가 나인지 이렇게 무언가를 정의한다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때 정의는 저스티스가 아니라 데피니션이에요. 아무튼 좋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의 나를 가꾸는 과정, 이것이 자기관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나를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정의하는 과정 말이죠. 좋은 능력과 좋은 인맥이 있더라도 자기관리가 안 되면 꽝이에요.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그 사람은 위로를 받고 극복하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써줄 수도 있지만 내가 내 몸을 갈아 넣으며 얻은 명예는 결코 나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읽은 책이 있어요. 책도 자신의 상황과 비슷할 때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라는 제목의 뇌과학 책인데요. 생우배선, 앞에서 말했던 라이브 와이어드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뇌는 미완성이다. 빈 방에 불과한데 성장하며 세상과 소통하며 우리의 뇌가 구성된다라는 내용이지요.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 맞닥뜨리는 환경이 각각 다르므로 우리 뇌가 그리는 세상은 각자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각자의 세계관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세계관이라는 것은 우리 뇌가 인식하는 모델이라 할 수 있겠죠. 모델과 실제가 다르면 모델을 변화시켜야 해요. 그리고 변화시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죠. 한 사람의 변화보다 여러 사람의 변화가, 집단의 문화가 바뀌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에 반하는 관측적 증거가 있어도 이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이론으로 설명하기까지 수백 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태양 중심설의 예상과 증거의 불일치가 지구 중심설로 설명되기까지는 무려 150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었지요. 지금도 과학은 잠정적인 해설일 뿐이지 그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이처럼 세계관과 실제 세상의 싱크를 맞추는 과정이 우리네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각, 청각 장애인들이 다른 능력이 발달한다라는 점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감각을 많이 써서 예리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뇌 안의 영역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령 200평짜리 집에 방이 10개가 있다면 한 방에 쓸 수 있는 영역은 대략 20평 정도가 되겠죠. 넓습니다. 그런데 벽을 터서 방의 개수가 줄어든다면 방의 넓이는 더 넓어지겠지요. 이처럼 뇌 안에 여러 감각들이 있는데 한 감각에 전기 신호가 0이 될 때 다른 감각이 그 영역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의 영역이 넓어지고 감각은 더 예민해질 수 있다고 하네요. 꿈을 꾸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설명하는 게 신기했습니다. 시각 정보는 낮에만 받아들여지므로 밤에는 청각, 통각, 후각 등 다른 감각에 의해 뇌의 영역이 침범당한다. 그래서 이 영역을 지키기 위해 뇌에서는 그러니까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꿈이다. 라고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이 참 와닿았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고 뇌의 영역이 줄어든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감각이 얼마든지 발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한 책이었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루 24시간 모두에게 정해져 있지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각자의 삶이 달라지겠지요. 잠을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소모적으로 사는 사람보다 뇌에 자극을 주고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 더욱 성장할 거예요.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성장의 방향은 달라지겠지만 말이죠. 미리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느끼고 행동하는지에 따라 성장한다는 책의 내용처럼 시간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내 모습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4월, 나를 위해 철저하게 연구하고 시간을 귀하게 쓰다 보니 저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나를 채워야 타인을 위한 나눔이 의미가 있나 봅니다. 실제로 저에게 이런 시간들이 있었기에 5월부터는 원래의 일에 더욱 열심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고 자신의 가치를 늘려나가기 위해 궁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먹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는지가 여러분을 결정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